안녕하세요. SUB 라디오 뉴스의 진행자 최주연입니다. 오늘의 라디오 뉴스는 수능을 맞이해 보이는 라디오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셔틀줄에서 듣던 뉴스 진행자들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서울대학교 방송 SUB 뉴스 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제는 수능인데요. 학우분들께서는 다사다난했던 수험생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페이스북 페이지의 메시지 피드백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에서는 정시 만점자 사전 인터뷰를, 두 번째 코너에서는 수시 합격자 문과 계열 1명, 이과 계열 1명의 게스트를 모셔 함께 대화를 나누는 코너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정시 만점자 사전 인터뷰부터 듣고 오시죠.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사학번에 진학 중인 3학년 이해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인데 그때 고3 때 이맘때쯤에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셨는지, 어떤 공부하고 계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사실 고3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3반수를 해서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선 두 번의 시험 때 첫 번째는 시험 일주일 전에 엄청 심한 독감에 걸려서 시험을 약기운에 받고, 네. 두 번째 시험 때는 또 하필 전날 먹은 게 급체를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 해 동안 어떤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시험지에다가 제가 어떤 사고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를 쭉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것 중에서 제가 오답을 골랐던 어떤 사고 방식이 뭐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고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남은 이 기간에는 그 당해와 그 전해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이 사고방식을 제대로 수정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고, 각 과목별로 평소랑 똑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 예를 들어서 영어는 문장 구조를 분석한다든가 하는 그런 공부를 하루하루 오히려 더 꾸준히 이렇게 놓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연이 너무 슬픈데요.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건강에 일단 유의를 하고,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공부하면서 이번 해랑 지난해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오답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시험 준비할 때와 또 수능을 보는 당일날 특별히 줄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일단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법에 이제는 자신감을 확실히 갖고, 이 기간에는 내가 하는 실수를 한번 최소한으로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단계적인 목표를 두고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코앞이라고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손을 딱 놓아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과목별로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매일매일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고, 또 조금이라도 사실 정신을 분산시키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이 기간에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사실 앞서서 건강관리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수능 만점을 맞았던 그 당일에도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잠을 설쳐서 잠을 3시간밖에 못 자고 시험을 보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을 더 완전히 비우고, 지금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이런 심정이 돼서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으니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시험 그 자체에만 집중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래야 이전 과목 시험에 어떤 자기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또 먹기 편한 통에 담긴 볼 초콜릿 같은 걸 가져가서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챙겨 먹었었는데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자리에만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하지 말고 잠깐 복도를 걸으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다음 과목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되게 자세한 팁이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그 수능이 이제 끝나고 대학 원서 내고 입학할 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네. 특히 이 시간이 되게 다 절대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이나 뭐 여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문수를 쳤었는데, 최종 문수를 다 마치고 일단 무작정 딱 가방을 싸가지고 서울역에 갔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어디를 갈까, 그냥 도시를, 그것도 완전 자유롭게 이렇게 정해서 무작정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여행지를 또 골라서 무작정 이렇게 여행을 갔었는데, 사실 고3 생활 동안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쫓기기도 하고 불안한 건데, 이렇게 그냥 무작정 여행을 떠나서 전국을 이렇게 누벼보는 것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좋아했던 운동이 있으면 이제 마음껏 또 하는 것도 좋고, 또 평소에 보고 싶었던 책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뭐 만화책이 됐던 소설책이 됐던 아니면 뭐 다른 책이 됐던 이렇게 쭉 쌓아두고서 나를 잡고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되게 심도 되고 힘도 많이 됐었어요. 근데 서울역에서 여행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로 무작정 떠나셨나요? 무작정 부산으로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국을 전부 여행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생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남은 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분의 수시 합격자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두 분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3학번 최정준입니다. 저는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1, 6학번 문지연입니다. 네, 수시 전형은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것들이 꽤 까다롭고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사실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 수시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역시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력이라는 거를 대학교에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제일 잘 보이는 게 내신으로서 네네. 이제 대학교한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내신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원 씨는요? 근데 요즘은 학생부 교과 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 전형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형 준비를 할 때 교과 전형은 물론 내신이 완전 1등이에요. 완전 내신이 제일 중요한데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외에도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들이나 대회 같은 거에 저는 완전 닥치는 대로 참여했어요. 되게 죄다 할게요. 이러고 참여하고. 그럼 일단 활동도 중요하게 여기시긴 하지만 일단 두 분 다 내신이 일단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두 분 다 3학년 내내 전교로 1등이셨나요? 우리 지현 씨 먼저. 네, 지현 씨 먼저 해볼까요? 저는 거의 그랬습니다. 정준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신은 1등이 아니었고 네네. 이제 수능에서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에서 계속 1등이었는데 내신 같은 건 1등을 못하였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공부를 못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공부 비법 같은 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현 씨 먼저 할까요? 저요? 네. 저는 이거 제가 멘토링 가서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되게 자기의 성격 같은 걸 파악하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덜렁대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맨날 프린트 잃어버리고 막 여기서 나 이거 또 잃어버렸어 이러고 공부할 범위 다 빼먹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신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방법인데 그냥 진짜 과목별로 과목을 엄청 세세하게 나눈 다음에 해야 될 거를 막 본공부, 예습, 교과서 한 번 풀기, 두 번 풀기, 프린트 한 번 풀기, 두 번 풀기, 다 외우기, 누구한테 설명해주기 이런 거 다 써놓고서 그 표를 한 몇백 칸이 되는 표를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제가
까먹고 잃어버리고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집에 이만큼씩 모여있거든요. 그건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시는 그렇게 생각하면 정현 씨는 어때요? 아, 네. 지현 씨 말 들어보니까 진짜 굉장히 자기 성격에 맞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계획을 하나도 안 짰거든요. 거의. 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냥 이제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규칙만 정해놓고 나머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약간 규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쉬는 시간에는 수학을 풀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면 뭐 아침에는 국어 공부를 하자.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대충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계획을 대충 짠다. 그럼 혹시 두 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까지 독하게 공부를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있으세요? 내가 진짜 열심히 상황에서 가장 좋겠던 부분이 네, 아침 5시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기만 하고 그죠? 일어나서 오케이, 내가 다시 뭔가를 일어났다.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일어났다는 시간. 네, 모르세요 다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만 못하고 하는데. 지원 씨. 네, 저는 막 내신 공부를 할 때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수능이 엄청 임박했을 때는 스톱워치를 쓰잖아요. 다들 스톱워치를 쓰는데 스톱워치를 그냥 완전 막 문제집 채점하는 시간도 빼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거나 그냥 물 잠깐 마시거나 펜 돌리는 시간도 다 빼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다 빼야 돼. 완전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12시간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하면은 막 어려울 것 같아. 네. 맞아. 그래서 좀 이렇게 하다 막 완전 수능 직전이 되니까 막 12시간, 14시간, 15시간 막 이렇게 되고 이러면 막 자는 시간도 그거 안 채우면 안 잤어요. 5시는 무조건 일어나게 돼. 그런다. 자고 싶으니까 했죠. 딴 데 안 가고. 저는 약간 제가 물을 되게 자주 마시거든요. 평소에 공부할 때도 물을 자주 마시는데 제가 한때 좀 열심히 할 때 새벽 6시 그러니까 물 먹으면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6시 반에 앉아서 오후 6시 반까지 12시간 동안 딱 점심시간 딱 한 번 일어나고 한 번도 안 일어났던 적이 있어. 근데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접었는데 무슨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정준 씨는 경영학부고 지연 씨는 바이오시스템 소재공학부고 근데 수시 원서 내실 때 애초에 학과를 생각을 하시고 내신 건지 아니면은 지원하실 때 다른 활동이나 뭐 다른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정준 씨부터.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워낙 가고 싶어 해가지고 모든 원서를 다 경영학과만 썼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서울대를 가고 싶다가 아니고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해가지고 다 써서 이제 경영학과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좋게 이제 잘 합격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연 씨는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진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었는데 저는 생물도 좋아하고 물리도 좋아하는데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들을 찾다 보니까 저희 과가 나왔고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수시라는 게 수능 전에 끝나는 전형도 있고 뭐 수능 후에 끝나는 전형도 있잖아요. 근데 수시를 하면은 일단 대입 기간 길어지니까 정시에 비해서는 그러면 수능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수시 준비하실 때 어떠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좀 잘 봐가지고 사실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지지 못했는데 캐릭터가 되게 뚜렷? 확고하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서울대 수시를 합격했으니까 1차를 굉장히 그래도 떨리고 이제 꼭 1차가 합격했잖아요. 수능 전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1차도 수능 끝나고 나왔어요. 저희 최저 등급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1차가 끝나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합격하고 나서 한참 안 하다가 이제 면접 일주일 전부터 이제 전문 학원을 다녀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그 정도 열심히 그때 일주일은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면접 같은 거를 굉장히 새벽 어려워. 5시 일어나셨어요? 아니 그거 아닌데 아니요? 많이 해주셨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수능 끝나고 슬슬 놀다가 이제 발표가 난 다음부터 저도 이제 발표 나기 전에 했구나. 면접 준비를 하려고 저도 뭐 학원 같은 데도 알아보고 그렇게 학원 다니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엄청 빡세게 수능할 때처럼 나왔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정시 전형으로 들어와서 그 면접이 어떤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상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사실 면접을 저도 이제 네. 그때 처음 보잖아요. 사실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네. 처음 먹어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저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시고 저보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고 뽑는 입장이시니까 교수님들 굉장히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저도 그쵸. 떨려갔는데 네.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집중을 안 해요. 그게 진짜 집중을 안 하는 게 맞아. 너무- 1대1 면접이 아니면 아니 다들 저 같은 경우 3대1 면접이었는데 진짜 너무 서운하게 물론 왜 나이가 나이가 안 되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집중 안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 중요한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네. 귤을 먹고 있으셨는데 저 면접 끝날 때까지 귤만 먹고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 면접 볼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질문 이런 거 있어요? 정준 씨. 저희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질문을 하시지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문제를 먼저 줘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질문을 하시는 게 대부분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막 경영학과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저희 때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비행기를 탔을 때 옆에 무슨 아기가 있다고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큰데 그럼 이제 주변 고객들에게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대처하고 싶을 때 이제 어떻게 너가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순식간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내서 최대한 열심히 대답을 해야 돼요. 잘 하셨겠죠. 놀아줬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인터넷으로 혹시라도 안 좋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있으시면 미리 체크를 하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물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가상해 보이고 노력이 중요하죠. 그렇죠.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중요하니까 다들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원 씨는 인상 깊었던 질문 있어요? 저는 딱히 인상 깊었던 질문 같은 건 없고 되게 다 면접이 스무스했어요. 저는 지역기준 전형이어가지고 인성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 면접은 학교에 왜 들어오려고 하냐, 우리과에 왜 지원했냐, 너의 단점은 뭐냐. 장점은 아니었죠. 장점 너의 좌우명은 뭐냐, 대학교 오면 뭐 하고 싶냐, 이런 굉장히 스무스하고 뻔한 질문들을 물어보셔서 저도 그냥 뻔한 대답을 했습니다. 신기하다. 그러면 OX 퀴즈 한번 해볼 건데요. 나는 서울대 솔직히 붙을 줄 알았다. OX 시작. 시작? 갑자기 그 겸손한 왜 갑자기 겸손해지셨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면접을 진짜 잘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떨어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무 서울대 애들이 너무 잘났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수 있겠구나. 지원 씨 워낙 내신이 좋으셨으니까. 네. 물어볼 게 없죠.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 생활을 두 분 다 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나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 고등학생 돌아간다면 다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든 수시든 어떻게 해서 서울대 다시 어떻게든 들어올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오, 대학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지원 씨? 대학 생활이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게 약간 지금의 지식과 그런 걸 다 가지고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의 그냥 생활 네. 지금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아니요, 그 뭔가 지금의 생활 패턴을 그러니까 가지고 고등학교 때 엄청 열심히 어디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렇게 독하게 다시 사주실 수 다시 있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냐? 만약에 이 기억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못하겠죠. 이런 아니, 재밌는 재밌는 기억? 즐거움을 모르면 절대 못해요. 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였으니까. 바보, 네. 공부 바보, 네. 지원 씨. 나도 뭐 돌아봐도 똑같이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기억이 없으면 맞아. 지금 이 기억이 있으면 절대 못해요. 맨날 나갈 것 같아. 근데 또 수시로 합격할 수도 있어요. 약간 원래 약간 나이가 좀 있어지면서 약간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뭔지 모르겠. 교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겠죠. 맞아. 그때는 그때 면접 때 원하던 대답이 뭐였는지 그걸 아니까 막상 이제 수능은 망해도 수시는 딱 합격할 수가 있지 않아요. 내가 교수님들 막 파악할 수 네. 눈치가 들었다. 그렇죠. 그 느낌을 알게 되니까. 신기하다. 그러면 혹시 그 뭐 수시 준비생들께 그 후배분들께 뭔가 해주고 싶은 말, 뭔가 이렇게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있나요?
정훈 씨부터 해볼까요? 저는 수시생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시생 다 분들이 수업생 모든 포함해서. 분들에게 약간 모든 일을 하든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갑자기 명언. 왜냐면은 바보 공부 바보에 이어서. 굉장히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도적으로 하면 굉장히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오히려 막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공부를 해도 좋고 뭐 딴 거를 열심히 해도 좋지만 항상 뭐든지 간에 억지로 하지 주도적으로 마라.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굉장히 결과가 좋지 않을까.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지연 씨는요? 네. 저는 수시 전형이 정시 전형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내가 이과를 선택해서 왔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조건 왜 이과를 선택했냐를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자소서에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과를 얼마나 사랑하고 여기 와서 뭘 하고 싶은지 비전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미리 잘 준비를 해주셔서 자소서나 면접이나 잘 녹여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좋은 말씀 나눠주신 종준 씨랑 지연 씨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라디오 뉴스의 진행자 최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